암양하는 주사파들, 종북 좌파들,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러다 때려잡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요. 누구냐? 빨갱이 특등 사수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도 요즘 중도 하면서 중도층 잡으려면 계엄 사과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최근 선거를 앞두고 거짓 주장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두 번째, 중도층을 잡으려면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 세 번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 한동훈 등과 힘을 합쳐야 된다는 주장들입니다. 이 거짓 주장에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고 얼마 전에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과 손을 맞잡고 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대체 부동층은 누군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부동층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당 찍었다 야당 찍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스윙 보트라고 합니다. 양쪽 왔다 갔다 한다고요.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70%, 지방선거가 60%니까 한 40%, 30%는 투표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에 관심 없으니까. 그럼 스윙 보트를 다시 보면 40, 40, 20입니다. 보수 40, 그 다음에 좌파 40, 중도 20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대세 순응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상으로, 생각으로 중도를 생각이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에 오기도 하고 좌파에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잡으려면 보수가 강력히 뭉쳐야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럼 중도층 어떻게 잡는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에 중간층 없다, 이중 개념주의자다. 예를 들면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좌파, 혹은 경제는 보수고 안보는 좌파하는 이런 이중 개념주의자다. 이런 어떻게 잡느냐? 딱 하나다. 내가 내 논쟁으로 그들을 끌어들여라. 이게 조지 레이코프가 한 얘기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그 중도층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층 잡으려고 보수의 가치를 버리는 순간 그 중도층은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중도 잡는다고 호남 가서 그렇게 머리 조아렸지만 그들이 중도 잡았습니까? 호남의 머리 조아린 순간 보수부터 떠난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잡는 것은 내 가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시 대통령은 약간 민주당의 전법을 썼습니다. 뭐냐면 이 아동들에게 교육 보조금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공화당식 방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조금을 학교에 줬는데 부모에게 줘서 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좌파의 예를 들면 진보적 방법을 쓰더라도 내 가치와 내 방법을 가지고 해야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선거 캠페인이란 내가 그 후보를 왜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 후보를 찍으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천국,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외쳐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2019년도 문재인 탄핵 7가지 사유를 전국 방방곡곡 돌아서 국민을 깨우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를 교육시키는 게 선거라는 겁니다. 넘겨봐 주시죠. 프레임은요, 사람이 생각, 사물을 이해하는 구조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 프레임은 계엄은 내란이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엄을 사과한다 하면, 그러면 중도층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계엄을 내란이라는 사람하고 계엄을 사과한다는 사람하고 누구를 찍겠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하고 절연한다는 것은, 그것은 굴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계엄 사과를 주장하는 자는 보수를 파멸로 이끄는 자입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보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조선일보의 말을 그동안 국민의힘은 따랐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수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 때 우리와 함께 싸웠더라면 우리는 이겼을 것입니다. 감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와 그리고 계엄 사과를 주장하는 저 모조리 같은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깨어난 국민들은 당신의 배신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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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감옥으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우리 이동호 교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계엄을 잘했니 안 했니, 사과를 하니 안 하니인데 뭐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인간 새끼들은 대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계엄 사령관이 알아서 다 할 일이고 대통령이 임무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사령관에 의해서 각 군마다, 각 사단마다 사전에 훈련된 매뉴얼에 따라서, 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저것들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난 30년간 비상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항명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죄를 윤석열 대통령에 뒤집어 씌우기로 공작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게 이번 비상계엄의 결론입니다. 자, 비상계엄과 내란은 성립도 되지 않겠지만 이제 이 자들이 내란을 유죄화하지 못하면 이재명부터 민주당 전체 다가 영내란의 쿠데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법을 바꾸서라도 지랄 발광 개 지랄병을 들고 자빠진 겁니다.